어제도 경제에 주목할 이슈가 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재계 인사들이 만났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통 큰 투자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가 열렸는데 우리가 왜 환율이 높게 치솟고 이런 부분이 대미 투자에 대한 부담감에 기인을 했었죠. 이런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듯 지금 국내 투자에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그 열망 그리고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총수들 이런 부분으로 발표를 좀 나왔다라는 흐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6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경제의 선순환을 미칠지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 SK, 그리고 LG, 한화, HD, 현대 등등의 기업들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5년간 450조, 이게 사상 최대거든요. 국내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22년 대비 이게 예전에 계획한 대비 25% 증액한 그런 금액이 될 것 같고요. 평택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장에 착수를 합니다. AI 시대 전환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를 잘 만들어내면 실적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되고 그게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까지 투자를 확장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전부터 좀 강조해왔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총 6만 명 국내 신규 고용 계획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128조 원 계획을 했잖아요. 투자를.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반도체, 첨단 시설 투자를 당초보다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5년간 125조 2천억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 기록이거든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직전 대비해서 40% 증액된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도 5년간 100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에 60% 기술 개발하고 확장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섹터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국내 조선 방산 분야에만 11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규모의 국내 생산 기지에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다 더해보니까 최소 830조 원 국내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 총수들의 의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산업 기반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서 이런 흐름들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들의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어제 있었던 이슈로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겠죠. 앞으로 선순환 구조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력난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칩 재고는 있는데 그게 쌓여도 전력이 부족해서 가동이 좀 지연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력난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값싼 전력을 확보해서 빅테크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경쟁 우위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홀스 레이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미국이 AI 시대를 시작을 했지만 중국이 빠르게 격추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두 마리 말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심각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 그런 부분으로 미국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엔비디아와 그리고 AMD 같은 기업 성장에도 전력 병목 이런 부분이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전력이 아닌가, 전력망 확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포인트는 AI 투자 추, 자금 이동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일 수 있는데 천연가스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면서 AI 시대 전력이 병목인데 다음 스타는 천연가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가스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신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모멘텀으로 성장 동력으로 또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전력 시대에 천연가스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8년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쪽에서요. 뭐냐면 1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3번 반력 끝에 드디어 8년 만에 거의 승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기존 월리엄스 노선의 그러니까 해저 구간을 확장해가지고 가스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뉴욕은 심각한 이제 겨울철이면 전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천연가스가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8년 만에 이런 부분이 다시 시도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연방에너지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다음 스타가 천연가스 이런 부분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튀었다가 약간 물러서는 흐름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번 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테슬라가요. 부품,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2년 내로 중국산 다 속아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게는 획기적인 반전의 기회가 또 한 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탈중국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긍정적이라는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WCP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 SDI에 ESS용 분리막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거 처음 있는 일이고요. 내년 1월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원래는 이 기업이 전기차용 분리막을 공급했는데 이게 ESS용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용 분리막과 ESS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의 성장력이 폭발적이라서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이제 갖추면서 체질, 변화 이런 부분에 나서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비의 오늘 아침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 나왔는데 18만 7천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이슈에 있어서 이건 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국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조선,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악관에서는 그 미국 선박을 이제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로서 잘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 의회에서 쉽스 관련해가지고 그런 관련 법안도 통과해서 추진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형 SSN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건조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고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왜 핵 잠수함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인 문근시 한양대 교수 통해서 인터뷰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핵
추진 잠수함 2기보다는 원자력 잠수함으로 우리가 통일해서 쓰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느낌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는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에게 뭘 줄 것인지, 미국과 한국이 뭘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이런 협상 타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한국에서 미국에게 주는 거는 배입니다. 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미국의 상선이나 해군들 전투하러 갈 때 쓰는 그런 배, 전투함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정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투 준비된 선박을 또 빠르게 공급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이기 때문이죠. 그런 기술력은. 조선소 현대화나 인력 개발이나 공급망을 보강해 줄 수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미국에게 해줄 게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에게 뭘 해줄까? 핵 관련해서입니다. 핵 추진 공격 잠수함 SSN 건조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핵 기술 연료나 아니면은 관련 인프라 지원 가능하고요. 민간 영역의 우라늄 용추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이런 부분도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판 오커스입니다. 오커스라고 하는 건 사실 예전에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핵 잠수함 추진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맺은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한국판 오커스 이런 부분을 구상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방산, 군함 분야의 기회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방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최근에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방산이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드렸는데 군함, 구축함, 잠수함 이런 부분이 한 배를 만들어도 더 비싸게 팔리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시장에 우리가 본격 진입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발 물량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소도 현대화해야 되고 인력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경제의 선순환 효과 이런 부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핵 연료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산업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언급해드렸는데 민간 우라늄 농축, 핵 연료 관리 이런 부분까지 기술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핵 연료 사이클 독자성을 강화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제 문이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외교, 안보에 대한 지위도 격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미국과 협력 단계가 한층 좀 더 커지면서 인도 태평양 구간의 안보 구조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치, 전략적인 메시지 하나 더 더해드리면요.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으로 인한 그 순수 시대가 개막됐다라는 메시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관련주, 탑픽 종목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두 종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합병하면서 동일 종목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방산 도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설비 역량을 결합하면 긍정적으로 군함에 대한 대비 착착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상수원, 전투함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오션인데 이미 옥포 조선소, 특수선, 야드 이런 부분을 2023년부터 대규모로 증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핵 잠수함 사업 이제 본격화되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한국투자증권의 그 조선주 탑픽 가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 볼 세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일입니다.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금리가 12월에 인하가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보면 중도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도 지금 매파적으로 변했고 지금 10월 FOMC 이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위원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보면 2명밖에 없는데 밀란, 월러 이사거든요. 다 트럼프의 친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파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실망을 했었는데요. 일단 12월 전 성장 둔화에 대한 신호가 없으면 뭐 인하 기대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후퇴 때문에 AI 기술주 이런 부분이 버블론에 더해 힘이 더 실리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거든요.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서 이 엔비디아 실적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동성 부족에 대한 리스크, 또 AI 기술주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했지 않느냐, AI 성과가 불확실할 것 같지 않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AI 반도체주가 지난주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있고 또 키옥시아, 일본 낸드플래시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매출이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전통 반도체 역할이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그 리스크가 좀 커지지 않을 것인가, 리스크가 생기는 거,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겼지만 어쨌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 부진했고 작년 IPO 과정에서 실적이 좀 부풀려서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LS증권에서 그래도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는 아니고 단기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 잠시 말씀드리면 유동성 이슈와 투기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유동성 쪽에서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연준이 채권 매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면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 돈이 시중에 유동성을 좀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서서 유동성 이슈가 있지만 이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SLR 완화가 임박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서 좀 옥죄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빗장을 좀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좀 유동성 공급될 최소한 막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다. 지금 백악관 제출 승인 대기하고 있는데 조만간 블룸버그에서도 최종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빗장을 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기회를 모색한다라는 부분에서 유동성 이슈도 약간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LS증권의 반박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이나 이익 같은 부분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젠슨항 CEO의 입입니다. 발언인데 AI 투자, 기조, 방향성, 새로운 수요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언급되는지 여러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앞서서 유동성과 그리고 투기 부분 말씀드렸으면 이제 이번 주 앞으로도 봐야 될 세 번째 이슈는 4분기 실적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가 떨어지면서 교역 조건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분명한 거는 코스피 200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증가액 대부분 반도체가 좀 견인을 했다고 하고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5조 원 이상 늘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가액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거든요. 절대 금액을 1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실마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4분기에도 이어지니까 그리 크게 놀라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권사의 그런 논리였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포인트 꼭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시장을 보니까 국내 메모리 반도체만 유독 좀 조정받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차액 실현과 피로감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 마이크론과 대만 메모리는 견조했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이제 메모리 업체들 주가는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트한 수급이 무엇보다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거의 마감된 상황인데 4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는 커버하는 종목 중에 테스 VM, 파크 시스템즈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테스 VM이 7에서 8% 급등하더라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1일 날 한국 수출액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력 전략 자산인 ESS까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2차 전지 탑픽으로 단기와 중장기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그 전기차 부진에 대한 실적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내년 실적 추정치 하향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분할 매수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엄은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볼 종목은 이 종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L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긍정적인데 ESS와 LFP 테마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ESS는 장기적인 또 성장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단기, 중장기, 옥석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증권에서 단기 종목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